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S21 울트라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 카메라 비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S21 울트라의 경우 망원 카메라가 2개가 됐죠. 3배 줌, 10배 줌. 또 눈에 띄는 점은 초광각에서 AF가 가능해졌고 접사 기능이 꽤 유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경우에는 마침내 모든 카메라에서 4K 6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피 카메라 4K 60프레임부터 보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의 셀피 카메라 성능 좀 불만족스러운 편입니다. 그래도 한번 영상 보시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에 분위기가 더 좋아 보이나요? 그리고 마이크 수음 능력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갤럭시의 경우는 주변 소리를 커팅하고 목소리를 담기에는 참 유용한 도구입니다.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고요. 셀피 동영상부터 시작해 보고 있습니다. 4K 60이고요. 지금 이쪽에도 사람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차가 지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목소리 잘 들어가는지 마이크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이 잘 안 보이긴 해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마이크 살짝 내리고 마스크 살짝 내리고 이제 좀 보이는군요. 자, 지금 이 정도에서 걸어보고 있는데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셀피 카메라 꽤나 시끄러운 상황에서 촬영 중입니다. 하늘이 이 아이폰 쪽이 좀 빵빵 뚫리는데 그 대신에 얼굴은 좀 밝게 나오고, 갤럭시의 경우는 하늘이 좀 덜 뚫리지만 약간 얼굴 쪽이 조금 어둡게 노출이 잡히네요. 서로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 정도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셀피 사진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갤럭시의 경우는 뷰티 모드를 껐고요.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옷에 뭐가 묻어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인물 모드도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셀피 사진의 경우 보통 네이티브 앱은 잘 사용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스노우 앱으로 한번 촬영해봤는데 둘 다 오리지널이라는 모드로 한번 촬영해본 결과물입니다. 굉장히 그 전후가 되게 다르죠. 갤럭시는 그 전과 후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아이폰의 경우는 굉장히 제 얼굴이 미화돼서 나오는군요. 자, 본격적인 비교입니다. 후면 사진부터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먼저 초광각입니다. 꽤 복잡한 광원 상태에서 한번 촬영해봤어요. 전반적으로 갤럭시가 노출을 살짝 높게 잡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면 아무래도 센서 크기가 더 큰 S21 울트라 쪽에 이미지가 조금 더 깨끗해 보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복잡한 광원 상태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어주는 쪽은 아이폰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광각 카메라로 가서 한 장 더 찍어봤는데요. 두 사진의 분위기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게 광원에 따라 좀 다른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갤럭시 쪽의 화이트 밸런스가 조금 더 따뜻하게 잡혀있고 아이폰이 약간 더 차갑게 잡혀있기도 하네요.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확대를 했더니 갤럭시 쪽이 조금 더 디테일은 좋아 보이는데 상단의 다리부를 보면 노이즈는 프로맥스 쪽이 더 좋아 보이죠. 이런 차이점들은 확인을 했고요. 조금 더 확대해봤을 경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더 눈에 띕니다. 갤럭시는 조금 더 디테일을 세밀하게 잡아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노이즈 처리는 프로맥스 쪽이 더 부드럽게 보이네요. S21 울트라의 1억 800만 화소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해상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앵글을 좀 바꿔봤고요. 확대하지 않았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화면상에서는 1200만 화소나 1억 800만 화소나 해상력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데 좀 당겨봤습니다. 어느 정도 당겨보면 그 해상력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확 당겨보면 그 해상력 차이를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게 고해상도 카메라의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세세하게 줌 비율을 달리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먼저 똑같이 2.5배 줌입니다. S21 울트라의 경우는 메인 카메라의 디지털 줌이 되겠죠. 확대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확대라면 뭐 당연한 결과인가요? 디지털 줌을 하지 않은 프로맥스의 2.5배 줌이 화질이 더 좋아 보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제 생각엔 S21 울트라의 경우 기본 센서 화소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억 800만 화소로 촬영하고 크롭하면 이거보단 화질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주면 1배 줌과 3배 줌 사이의 화질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면 살짝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둘 다 3배 줌일 때입니다. 생각보다 화질 차이가 크진 않은데 그래도 S21 울트라의 3배 줌 화질이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제 생각엔 S21 울트라의 경우는 3배 줌 카메라가 1000만 화소고 12 프로 맥스의 경우는 1200만 화소라서 생각보다 화질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배 줌으로 한번 당겨봤습니다. 둘 다 디지털 크롭일 텐데요. 쭉 당겨서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확대하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화질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당겨보면 그래도 미세하게 S21 울트라의 5배 줌이 화질이 조금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차이는 크진 않았어요. 5배 줌까지는. 자, 10배 줌으로 확 당겨봤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보면 확대하지 않아도 그 선명함 차이가 눈에 딱 보이는데요. 같은 크기로 배열을 한번 조정해봤어요. 확실히 디지털 크롭과 그렇지 않은 경우 화질 차이는 상당히 컸습니다. 남산타워가 더 세밀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프로맥스의 최대 줌인 12배 줌, 그리고 S21 울트라의 50배 줌입니다. 자, 촬영했는데요. 그 50배 줌이 화질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하는 대상의 디테일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비율로 한번 확대를 해봤습니다. 화질 차이가 굉장히 나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S21 울트라의 100배 줌과 12배 줌입니다. 사실 100배 줌까지는 정말 필요할 경우가 아니면은 사용하는 걸 썩 추천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100배 줌이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비율로 확대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화질 차이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영상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같은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리 쪽을 보면 오히려 S21 울트라 쪽이 화벨을 살짝 더 따뜻하게 잡는 것 같기도 하네요. 경우에 따라 화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렸고요. 한번 확대를 해봤어요. 둘 다 4K 30프레임인 경우인데요. 사진의 경우에는 S21 울트라 쪽이 더 큰 센서를 가졌기 때문인지 화질이 더 좋아 보였는데, 영상에서는 오히려 역전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세하게 12 프로 맥스의 영상의 해상력이 조금 더 좋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광각 카메라로 왔습니다. 약간의 컬러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비슷해 보이긴 해요. 두 기종이 서로를 닮아가는 건가요? 충전기도 같이 빼먹고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확대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의 경우는 S21 울트라 쪽의 해상력이 살짝 더 좋아 보였는데, 같은 4K지만 12 프로 맥스가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배 줌과 3배 줌 비교를 해봤는데요. 줌 비율이 좀 다르긴 하지만 12 프로 맥스의 2.5배 줌의 영상 화질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배 줌으로 한번 와봤어요. 둘 다 디지털 크롭이지만 12 프로 맥스 쪽이 조금 더 크롭이 더 많이 됐겠죠. 다리 밑에서의 분위기는 아이폰 쪽이 조금 더 분위기를 따뜻하게, 실제 해가 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내주는 건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확대를 한번 해봤는데요. 3배 줌에서 그래도 크롭되는 게 조금 더 화질이 선명해 보이긴 했습니다. 7배 줌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확대를 해보면 저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그래도 3배 줌에서 크롭되는 게 덜 크롭되기 때문인지 미세하게 더 화질이 좋아 보였네요. 프로맥스의 경우는 7배가 최대 디지털 크롭 배율이고요. S21 울트라의 경우는 10배 광학 카메라가 있죠. 확대하지 않아도 S21 울트라 쪽의 화질이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영상을 조금 더 당겨보면 화질 차이는 분명합니다. S21 울트라의 10배 줌, 그래요. 저는 되게 좋던데요. 3배 줌도 같이 들어가 있고, S21 울트라의 디지털 크롭 최대 20배 줌도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S21 울트라의 경우 초광각부터 3배 줌까지는 AF가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정도면 잘 잡는데 쓸만한데 이 정도의 느낌이어서 AF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하진 않았어요. 10배 줌 카메라를 가면 한 번씩 못 잡을 때가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터치를 해주면서 한 번씩 AF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AF가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10배 줌이 있는 게 전 되게 좋았습니다. 확대를 해봤는데 AF가 한 번씩 좀 나가는 게 보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잡혔을 때는 화질이 훨씬 더 당연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역광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번에 S21 울트라의 경우 가장 밝고 어두운 범위를 나타내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기존보다는 좀 넓어진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로맥스와 좀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동영상에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제 가장 넓거든요. 스마트폰 중에는. 좀 당겨서 봤더니 꽤 비슷해 보이긴 했습니다만, 프로맥스의 경우는 이제 멀티프레임, 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두 장씩 합성하는 기능을 활용해요. 그래서 그런지 안부에서 노이즈가 좀 덜 보였어요. S21 울트라의 경우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넓어진 게 보이긴 했는데 안부 쪽에 노이즈가 좀 더 보였습니다. 노이즈도 좀 보이고 선명하지 못한 화질이 보이긴 했어요. 그런 부분 확인됐고요. 방금은 이제 초광각에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광각의 경우도 한번 봤는데요.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조금 넓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부 쪽에 노이즈가 확실히 많이 보이죠. 왜냐하면 제 생각엔 다이나믹 레인지를 좀 넓히고자 안부 쪽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노이즈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고요. 프로맥스의 경우는 어두운 거 한 장, 밝은 거 한 장 이렇게 두 장을 촬영해서 합성해서 그런지 S21 울트라에 비해서는 노이즈가 덜 보였습니다. 이런 게 12 프로맥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 여러 장을 합성하는 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단점이 있는데, 저쪽에 밝은 쪽 문 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살짝 보다 보면은 깜빡깜빡 하는 게 있어요.
합성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멀티프레임을 활용해서 노이즈를 줄이거나 영상 퀄리티를 올리는 데 분명히 장점은 되지만 반면에 이러한 단점도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좀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8K와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주간에서의 갤럭시의 8K는 저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야간에서는 노이즈가 좀 많이 발생해서 아쉽긴 한데 주간에서는 화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4K랑 다르게 컬러 톤도 좀 더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해질 때 참 아름답게 촬영이 되는데요. 자, 확대를 해보면 8K와 4K 화질 차이는 분명합니다. 만약에 모든 카메라에서 8K가 가능하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S21 울트라 60프레임이 들어갔는데요. 60프레임으로 한번 손떨림 보정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지금은 걷고 있을 때인데 둘 다 굉장히 잘 잡아요. 근데 화이트 밸런스가 좀 많이 다르죠.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해가 질 때여서 전체적으로 약간 노란기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이폰이 좀 더 잘 표현해 주더라고요. 지금 이게 뛸 때인데 뛸 때도 둘 다 굉장히 손떨림 잘 잡아주고 있죠. 자, 확대를 해봤는데 S21 울트라 초광각 카메라가 아이폰보다 조금 더 센서가 크거든요. 그래서 사진에서는 조금 더 나은 퀄리티를 보여주는데 영상에서는 오히려 역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 프로 맥스에 비해서 조금 선명함이나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퀄리티가 약간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12 프로 맥스의 경우는 60프레임에서도 고르게 영상 퀄리티를 유지해주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광각 카메라입니다. 4K 60프레임인데요. 걷고 있어요. 이 정도면 둘 다 손떨림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뛰기 시작했는데 뛰기 시작하면 12 프로 맥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대를 해보면 그래요. 영상 퀄리티 차이가 좀 보이죠? S21 울트라의 4K가 30프레임보다 조금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레임을 올리다 보니 화질까지는 유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에서는 4K 60프레임에서는 손떨림 보정 자체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광각 카메라까지는 4K 60프레임에서도 손떨림 보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서는 망원 카메라로 와봤는데요. 4K 60프레임에서 망원 카메라의 경우는 손떨림 보정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프로 맥스의 경우는 2.5배 망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손떨림을 잡아주고 있는데 3배 줌, S21 울트라의 3배 줌은 60프레임에서는 손떨림 보정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10배 줌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되기는 해요. 60프레임이. 그렇지만 손떨림 보정은 아예 빠져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S21 울트라의 10배 줌이 되게 반가웠습니다. 화질이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배 줌에서 오는 그 배경 압축 효과, 저는 이게 되게 좋은데요. 5배 줌보다도 훨씬 더 배경 압축 효과가 선명해서 되게 좋았어요. 멀리 있는 걸 당길 때도 물론 좋았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당겨지죠. 이게 초광각이고요. 초광각에서 다시 10배 줌을 당겨보면 이 정도까지 당겨줍니다. 대충 한 14mm부터 시작하나요? 14mm부터 10배 줌이면 한 240mm 되는 건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와, 이 스마트폰에서 그래도 이 정도의 줌 범위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10배 줌으로만 찍은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물론 4K 60프레임에서 손떨림 보정이 빠지긴 하지만 사진에서는 굉장히 유용해 보였습니다. 이게 광각 카메라로는 찍을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배경 흐림 효과도 좀 보이더라고요.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저 이런 사진 되게 많이 찍는데 재밌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이 정도가 찍힌다라는 거. 잠수교에서 저 멀리, 저 63빌딩인가요? 맞겠죠. 아무튼 저 정도 빌딩이 당겨주는 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특정한 한 장면만 아주 부각해서 찍을 수 있는 그 장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10배 줌 저는 되게 칭찬해주고 싶고요. 자, 손떨림 보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갤럭시의 경우도 손떨림 굉장히 잘 잡죠. 하지만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곡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12 프로 맥스의 경우는 그 선이 좀 둥글둥글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향 전환 시에 부드럽게 방향 전환이 된다는 얘기고요. 갤럭시의 경우는 좀 급격히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선 운동을 할 때는 괜찮은데 방향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 좀 어색한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드론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점점 커지고 있어가지고 드론이 되게 버거워하네요. 그리고 FPV 드론 관련된 영상을 좀 올리면 이 드론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기 로고 보이죠? 제가 더보기란에 정보 있으니까요. 저기 3DM 벙커에 직접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도 역시 올려봤어요. 프로 맥스였어요. 자, 날려봤습니다. 자, 12 프로 맥스의 경우인데 60프레임 굉장히 매끄럽게 촬영되고요. 그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좀 약간 귀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아이폰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소리도 나름 안정적으로 담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S21 울트라의 영상인데요. 좀 소리가 찢어지는 부분이 있죠. 목소리는 잘 따내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데 약간 시끄럽고 여러 가지 소음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프로맥스 쪽이 조금 더 수음 능력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움직임이 생길 때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60프레임으로 촬영 안 해서 덜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아니죠. 둘 다 4K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맥스의 4K 영상이 방향 전환 시 그리고 전체적인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30프레임이 들어갔건 60프레임이 들어갔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손떨림 보정이 얼마나 세밀하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좀 답답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 다음에 영상을 좀 속도를 늦춰봤는데요. 잔떨림도 좀 더 보일 거예요. 프로맥스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S21 울트라에서 잔떨림이 보이면서 화면이 떨리는 게 보일 거거든요. 영상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30프레임이라서 더 많이 보인 거 아니냐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60프레임에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참 답답했던 부분인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제대로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둘 다 60프레임일 때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과도 결론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 프로맥스의 4K 60프레임 영상 굉장히 부드럽게 촬영되고 있죠. 초당 5000번을 감지해서 손떨림 보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광각 카메라에서도 찍어봤는데요. 광각 카메라의 경우는 보정기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S21 울트라는 광학식, 프로맥스는 센서 시프트 방식인데 모터의 잔진동까지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프로맥스 쪽이 조금 덜 떨리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동차라거나 자전거 이런 데 거치할 때는 프로맥스 쪽이 광각 카메라에서도 그래도 나름 쓸만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초광각에서는 잔떨림 같은 것들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물 모드도 한번 촬영해 봤는데요. 이것도 지난 영상에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어느 정도 그 해답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2 프로맥스의 경우는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좀 복잡한 구조물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12 프로맥스부터 찍어 봤고요. 구도를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맥스 사진을 보면서 S21 울트라의 사진을 한 장 더 찍어 봤어요. 12 프로맥스의 경우는 2.5배 카메라를 사용하고요. S21 울트라의 경우는 광각 카메라를 크롭해서 촬영하게 됩니다. 자, 촬영한 결과물인데요. 확대하지 않아도 어느 쪽이 더 섬세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보이나요? 저렇게 얇은 철사도 대부분 놓치지 않고 촬영되는 쪽은 12 프로 맥스입니다. 확대를 한번 해봤어요. 확대를 해보면 S21 울트라도 대부분의 저 철사 같은 걸 다 잡아내고 있죠. 배경 흐림을 어느 정도 표현해주는데 12 프로 맥스도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철사가 12 프로 맥스에서는 꽤 매끄럽게 표현되고 있고 S21 울트라의 경우는 약간 계단 현상 같은 것도 좀 보이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막대기가 이제 잘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S21 울트라에. 그래서 제 실험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영상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배 줌에서도 한번 촬영해봤어요. 먼저 12 프로맥스 촬영하고요. 구도를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S21 울트라도 한번 딱 찍어봤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 조금씩 놓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프로맥스가 더 우수하게 촬영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확대해보면 물론 둘 다 완벽하지 않아요. 둘 다 완벽하지 않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 프로 쪽이 인물 모드의 정확성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 프로 맥스의 경우는 인물 모드에서 야간 인물 모드가 추가됐죠. 그래서 한번 찍어보면 화질이 더 선명해 보입니다. 야간 인물 모드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확대해보면 둘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인물 모드는 가야 할 길이 더 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2 프로 맥스가 좀 더 정확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중간 조도에서 사진 한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S21 울트라가 약간 더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단청이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인데 초광각으로 먼저 찍어봤습니다. 자, 일단 컬러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이제 확대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S21 울트라가 센서가 더 크죠. 카메라가 더 커서 그런지 더 많은 디테일과 선명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각 카메라입니다. 광각 카메라에서도 비슷한 장면 한번 찍어줬고요. 그리고 확대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S21 울트라가 조금 더 선명해 보이더라고요. 노이즈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적어 보이기도 했고요. 이 부분이 왜 재밌었냐면 제가 기존에 이제 테스트할 때 항상 찍는 분위기의 장면이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12 프로 맥스 쪽이 디퓨전이 활성화돼서 이 정도 조도에서는 갤럭시를 살짝 오히려 역전하는 상황이 이제 왔었어요. 사진 쪽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삼성 발표에 의하면 이미지 처리 과정을 좀 더 개선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광량이 좋을 때는 갤럭시 쪽이 하드웨어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더 좋은 장면을 얻었는데 조도가 떨어질수록 오히려 이제 아이폰에 역전되거나 뭐 비슷해지는 걸 확인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조도가 좀 어느 정도 떨어져도 갤럭시 S21 울트라 쪽이 화질이 조금 더 좋아 보였습니다. 1억 800만 화소로도 한번 와봤습니다. 한번 사진 쫙 찍어봤는데요. 먼저 확대하지 않았을 때는 잘 모르겠죠. 이제 확대를 해보면 1억 800만 화소 쪽이 역시 화질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게 기존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오히려 조도가 좀 떨어질 경우에는 아이폰 쪽이 화질이 좀 더 좋아 보여서 역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그러네요. 더 확대해보니 여전히 1억 800만 화소 쪽이 화질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미지 쪽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2.5배 줌과 3배 줌 한번 촬영해봤어요. 1200만 화소와 1000만 화소인데 이 부분도 S21 울트라 쪽이 조금 더 화질이 좋아 보이죠. 아무래도 센서가 약간이라도 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배 줌끼리의 한번 비교인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당연히 광학 10배 줌이 화질이 좋겠죠. 확대하지 않아도 차이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S21 울트라 쪽에 초근접 접사 촬영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초광각에서도 AF가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엄청 당겨지던데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는 카메라를 얼마나 가까이 대고 있는지도 이제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초광각인데 이렇게 가까이 촬영이 됩니다.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AF까지 되니까 꽤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요. 광각 카메라는 더 들어가요. 우와, 이게 광각 카메라는 진짜 엄청나던데요. 거의 뭐 피사체와 붙을 정도까지는 1, 2cm 정도까지 촬영이 되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접사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3배 줌의 경우도 꽤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는데 한 이 정도까지 다가갈 수 있었어요. 접사 굉장히 좋아졌고요. 3배 줌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배 줌은 접사 잘 안 됩니다. 자, 아이폰의 경우도 한번 봤는데 아이폰은 초광각에서 AF 센서가 없죠.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 초점이 잡히는 거예요. 마크로용으로는 어울리지 않죠. 그 다음에 광각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광각의 경우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이 접사를 할 수 있는데 S21 울트라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아이폰의 접사는 최대가 이 정도입니다. 자, 2.5배 줌으로 한번 당겨봤는데요. 2.5배 줌이 그래도 아이폰에서는 더 많이 당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거는 S21 울트라와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크로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갤럭시 S21 울트라의 새로운 마크로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밤입니다. 둘 다 4K 60프레임이었고요. 영상 확인해 보시고 마이크의 특성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살짝 내리고 저 영상을 촬영해 볼게요. 지금 4K 60프레임 아주 멋진 홍제동의 유연상가 지하에 이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요즘 제가 여러 번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데 관련된 게시물들을 올렸는데 요즘 핫하네요. 뮤직비디오도 촬영하고 주변에 아는 감독님들도 여기서 촬영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홍제동의 유연상가 아주 핫플레이스입니다. 자, 지금 4K 60프레임 화질 어떤 것 같으세요? 조금 야외로 나와서 약간 시끄러울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이크 성능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화질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셀피 찍어봤습니다. 셀피의 경우 둘 다 야간 모드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장면을 더 선호하시나요? 화질은 거기서 거긴 것 같고요. 셀피 모드 가봤는데요. 갤럭시의 경우는 야간 인물 모드도 되나봐요. 그래서 화질을 한번 봤더니 확실히 야간 인물 모드가 들어간 갤럭시가 화질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렉터스 컷이라고 모든 카메라를 동시에 보면서 단 10배 좀 빼고 모든 카메라를 동시에 보면서 장면을 전환해서 촬영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재미있는 기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긴 좋은데 1080까지 밖에 촬영이 안 돼요. 1080p 화질. 그래서 야간에서는 좀 화질이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핫플레이스가 된 것 같은데 갤럭시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제 영상 보고 간 건 아니겠지만 제가 최근에 출사지로 많이 갔던 장소거든요. 인스타에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좀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주변에도 여기 많이 가셔서 요즘에 촬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초광각부터 한번 촬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센서가 더 큰 S21 울트라 쪽의 이미지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아이폰의 초광각 센서 조금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좀 아쉽습니다. 한 장 더 찍어봤어요. 이게 바로 포인트인데 9시 55분까지 켜집니다, 밤에. 자, 확대해보면 같은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센서가 좀 더 큰 S21 울트라 쪽의 화질이 더 좋아 보였고요.
자, 광각으로 한 번 더 와봤습니다. 촬영해봤고요. 자, 확대를 해보면 그래도 저 기둥 쪽의 질감 같은 것들은 12 프로 맥스가 좀 더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야간에 그냥 전부 다 야간 모드로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화질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네요. 프로 맥스는 노이즈가 좀 더 적어 보이지만 S21 울트라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같은 장면 한 번 더 촬영해봤고요.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기둥들의 질감은 프로 맥스 쪽이 좀 더 잘 살려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5배 줌, 3배 줌도 한번 촬영해봤어요. 망원 카메라들은 아무래도 야간에는 조금 더 화질이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야간 모드의 경우는 S21 울트라만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야간 모드가 들어간 S21 울트라 쪽의 화질이 좀 더 좋지 않나 싶기도 한데, 자, 한 장 더 찍어봤어요. 요게 포인트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확대를 해보면, 재밌는 건 야간 모드가 활성화가 안 됐거든요. 12 프로 맥스의 경우 디퓨저는 활성화 됐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디테일이 조금 더 12 프로 맥스가 오히려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 10배 줌은 참고만 해주십시오. F값이 4.9나 돼서 그런지 화질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촬영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확실히 당겨지고 배경이 압축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10배 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도 한번 찍어봤어요. 왼쪽이 되게 어둡고요. 오른쪽은 그래도 조명이 조금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확대를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야간에서는 센서가 조금 더 큰 게 나은 것 같아요. 저 오른쪽에 기둥들의 글씨를 보면 그래도 S21 울트라에서는 좀 더 잘 보이거든요. 근데 12 프로 맥스에서는 좀 뭉개져서 그런지 잘 안 보이네요. 이번에는 광각 카메라로 와봤습니다. 확대하지 않았을 때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자, 확대를 해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데 S21 울트라의 노이즈가 좀 더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기둥을 보면 숫자들이 12 프로 맥스에서 좀 더 선명해요. S21 울트라 쪽의 센서가 좀 더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는 역시 AP의 파워 덕분인지 12 프로 맥스의 화질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12 프로 맥스는 두 장을 하나로 합치는 거고 S21 울트라는 안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영상에서는 화질 차이를 좀 더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배 줌도 촬영해 봤는데요. 2.5배 줌의 경우는 이제 확대하지 않았을 때는 좀 비슷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 건 12 프로 맥스의 경우는 하단에 고스트가 좀 둥둥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요거는 좀 빨리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언제 해결이 될런지. 자, 확대를 해보면 화질 차이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S21 울트라 쪽에 벽에 있는 글씨가 좀 더 잘 보이죠. 센서가 그래도 크긴 커야 돼요. 이런 거 보면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배 줌과 10배 줌인데요.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10배 줌이 확실히 F값이 낮다 보니까 야간에서는 좀 화질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프레임도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러니까 60프레임은 움직임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이니까 움직여봤습니다. 손떨림 보정은 S21 울트라 쪽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일견. 근데 이제 확대를 해보면 S21 울트라는 기존의 이제 갤럭시 제품들을 갖고 있는 야간에 네온 사인이 있을 때 떨림 현상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60프레임의 경우는 화질이 좀 더 떨어집니다. 30프레임보다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 떨림 현상과 화질이 조금 더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드 카메라로도 한번 가봤습니다. 확대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12 프로 맥스 쪽에 조금 더 화질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래쪽에 물도 그렇고 이제 화면 떨림도 그렇고 12 프로 맥스 쪽이 전반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확대해보면 떨림이 좀 심하죠. S21의 60프레임이. 그리고 저 아래쪽에 수면 쪽도 보면 프로맥스 쪽이 더 잘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퀄리티 차이가 좀 보이죠. 12 프로맥스의 경우는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이나 화질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둥둥 떠다니는 고스트 어쩔 거죠. 아이폰 이거 좀 처리해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2.5배 줌으로 와봤는데요. 일단 60프레임의 경우는 S21 울트라 손떨림 보정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퀄리티 차이가 더 보이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P 성능이 좀 더 좋아져서 4K 60프레임까지 모든 카메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긴 했는데 손떨림 보정까지는 추가될 정도까지는 아니었나봐요. 그건 좀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네온 사인 변화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라고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비교는 한번 끝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S21 울트라의 경우 달라진 부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줌 카메라가 3배 줌과 10배 줌으로 분화됐다라는 것,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제가 제일 아쉽게 느끼는 게 이제 줌 카메라가 좀 약하다는 거거든요. 2배 줌에서 이제 맥스를 구매하시면 2.5배 줌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좀 아쉬워요. 기존에 이제 노트 20 울트라에서도 5배 줌 굉장히 잘 활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3배 줌이 들어가고 10배 줌 이렇게 세분화돼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 야간에는 좀 화질이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해도 있는 게 어디냐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퀄리티의 경우는 중간 조도에서 이제 기존보다 조금 더 화질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개선된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에서 AF가 가능한 것과 더불어 마크로 촬영이 발전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S21 울트라에서 4K 60프레임이 모든 카메라에서 촬영이 가능해졌어요. 이건 아마도 AP 성능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좀 아쉬운 건 4K 30프레임 화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60프레임은 아니었습니다. 화질이 좀 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손떨림 보정이 3배 줌과 10배 줌에서는 빠지는 부분도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능이 추가된 건 좋은 점이라고는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 시리즈와 겹치는 부분들인데 대부분의 센서가 좀 큰 편이에요. 다른 스마트폰 카메라와 비교해서 말이죠. 그래서 광량이 풍부할 때는 전반적으로 더 좋은 사진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다만 그 좋은 화질이 영상에까지 유지가 되지 않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아이폰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센서나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사진 퀄리티에서는 경쟁 기종에 비해서는 이렇게 우위를 점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뭐 디퓨전이라거나 뭐 야간 모드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를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능력은 좋은 것 같아요. 낮에도 준수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뭐 저조도나 중간 조도에도 꽤 괜찮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동영상 성능은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중에는 가장 뛰어난 건 확실합니다. 뭐 30프레임이든 60프레임이든 꾸준하게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손떨림 보정 성능도 괜찮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인물 모드의 경우도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서 계속해서 발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작에 비해서 더 세밀한 물체들도 배경 흐림 효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한 점들은 확실히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역시 말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면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세세한 부분들 영상에서 다뤄보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실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을 만들 때는 참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좋은 반응들 보면서 매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다음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S21 울트라와 노트 20 울트라의 카메라 비교 영상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실제로 요청 주신 분도 계신데 괴짜TV님이 비교 리뷰 진행하셨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 링크도 함께 걸어 놓을게요. 오늘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염.